단순한 간지 중에 계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상관이 식신을 본 경우인데, 상관이 식신을 봤기 때문에 상관이 단순하다는 것은 뭔가 그때그때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관찰이 되겠네요. 일지에 묘가 있으니까 단순한 구성으로 보게 됩니다. 계축의 어떤 그런 조금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뭔가 좀 진취적인 요인이 발생했죠. 벌써 수생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 그림입니다. 수생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저 순수하게 자기의 분야에 전심전력할 수 있다. 식신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뭐랄까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 욕심이 없다는 얘기는 재성이 없다는 뜻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물은 결국 욕심을 유발시키죠. 계묘는 순수하게 연구나 하고 공부하고 궁리하고 이런 방향으로만 가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계묘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의 특성으로 봐도 되겠네. 이런 사람에게 돈 벌어와야 된다, 뭐 생활을 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주어지면은 잘 적응하겠습니까? 아마 잘 안 어울리죠. 계묘와 비슷한 게 이민이 있나요? 이민이 계묘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겉으로만. 이민은 식신이 식신 본 것이고 계묘는 상관이 식신 본 것입니다. 비슷하죠. 다만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이민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다 이거죠. 속에 식신과 재성과 관살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사회죠. 근데 계묘는 없습니다. 자, 사회 어딘가에 떨어졌을 때 이민과 계묘의 적응하는 태도는 많이 다르겠습니다. 계묘는 적어도 남들과 어울려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데 매우 어렵겠네.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연구실에 갔다가 넣어놓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한 가지 분야로 연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면 돼. 생활비나 뭐 여러 가지 꾸려가는 문제, 월세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게 해줘야 됩니다. 이 계묘에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아마 살아가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일로 인해서 많이 늙을 것 같습니다. 계묘에게는 많은 일을 맡기지 말자. 연구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 실험 기기만 맡기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이런 계묘에게 복잡한 세상은 정말로 번거롭기 짝이 없죠. 이렇게 번거로운데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도 감이 안 잡히겠습니다. 참 단순하게 오로지 한 식신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그대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식신만 가지고서 살아갈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일지가 계묘일 때는 재성을 우선 선호하자. 재성이면은 정제입니까? 편제입니까?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익숙해지셨겠죠? 재성을 볼 때는 여기서는 음양이 다른 정제가 우선한다. 그래서 계묘는 정제가 필요합니다. 연구만 하고 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연구한 것을 환원시킬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이걸 재물화 시켜야 먹고 살지.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세상인데 계묘가 재성을 만났다면은 무엇보다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화든 정화든 이런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이고 다시 목이 있을 필요는 없다. 흉하진 않더라도 있을 필요는 없다. 계묘는 재성을 만나야 그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줄 안다. 마무리를 지어야 그에 따른 보답, 수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관사를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부분이 많네요.
우선 정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관은 수용해서 연구한다. 그럼 합리적이 되는 부분이라서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정관은 쓸만하다. 정관하고 식신하고 대립 안 일어나니까. 정관은 쓸만한데 편관이 들어오면은 곤란하죠. 대립이 일어납니다. 뭔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식신이 바로 반발을 할 것 같고, 식신과 편관은 그런 점에서 항상 앙숙이라고 말해야 되겠군요. 앙숙보다는 뭐 천적이죠. 천적에게 저 또 편관이 극을 받으면은 자신이 피곤하겠죠. 예, 그래서 편관은 안 만나는 게 좋겠고 정관은 만나면 좋습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연구할 테니, 합리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무모하게 달려들어서 시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덜 범할 수 있다. 시행착오에 의해서 낭비되는 시간들은 뭐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도 다 좋은 밑거름이 되겠죠. 그렇지만 수치상으로 시간 낭비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편관은 안 반갑다. 정관은 반갑다. 계묘에게 있어서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은 어떨까요?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은 반갑습니다.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 직관력이 발생되죠. 정관의 합리성과 정인의 직관성에 의해서 국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의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경금을 만나면은 의욕적으로 연구한다. 그러면은 뭔가 추진하는데 탄력이 붙겠습니다. 남들은 1시간에 2가지 연구하는데 여기서는 3가지 연구를 하고도 시간이 남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경금은 참 좋겠다. 근데 편인은 안 되겠다. 편인을 만나게 되면은 식신이 극을 받죠. 이번에는 이것도 또한 천적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계묘가 옆에 편인을 만났다면 이 사람은 뭔가 연구를 하다가 말고 또 사전에 거절당하고 뭔가 이런 현상을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음양의 차이가 크죠. 비슷한 게 아니다.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주체성, 비겁은 어떨까? 뭐 비겁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크게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있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너무 약하니까, 주체가 약하니까 주체의 보완 정도로 임수나 계수, 비겁은 그냥 쓰이는 정도가 가능하겠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계묘나 계축이나 다 우선시 되는 것이 화가 되겠습니다. 일지의 편관이든 일지의 식신이든 상관은 올 수 없으니까 식신이든 여하튼 이런 경우는 재성의 역할이 도움을 줘야 될 것이다. 이런 때의 재성은 참으로 가치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일지에 또 다른 글자가 오면은 뭐 그 가치는 달라지겠으나 계묘의 경우는 이민하고 다르게 그야말로 천진난만하게 궁리만 하고 연구만 하는 순수한 이런 연구원이다. 사회생활은 모른다. 죽이 끓는지 밥이 익는지 전혀 모르고 오로지 그 몰두한 것에 대해서만 파고든다. 이런 사람은 내성적 감정형이기 때문에 연구실에서는 상당히 강력하지만 밖에 나가면 괜히 심적으로 위축이 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좀 사교성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봐야 재미있을까요? 재미없겠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연구실로 가는 거예요. 연구할 때가 제일 즐거워. 그런 사람 있죠? 사람과 만나서 토론하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고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즐거운 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다 같이 남들처럼 살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흔히하는 말로 돈이 되는 연구, 사회에 쓸모있는 연구를 하면 성산이 높아질 것이고 쓸모없는 연구로 시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파고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머신이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을 한다면 상당히 좀 위험하죠.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겠다. 이렇게도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달려들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계묘일주에게는 이런 정도의 상황을 이해해 보고 나서 실제로 사주를 보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묘는 인성이 도와주는 건 좋으나 음양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점, 재성이 들어오면 결실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을 특징으로 삼아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정미, 갑진, 계묘, 정사, 이러한 사주가 있을 때 이 계수는 식신도 보고 상관도 받네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생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재는 또 생관을 하나요? 이런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할 필요 없다. 흐름이 생기지 않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아유 흐름 좋네.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생겼을 때는 일간이 그 흐름에서 너무 허약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간의 정도가 중요하다. 일간이 상당히 힘이 강하고 여기 막 인성이 있어가지고 경신, 신유 같은 그렇게 됐을 때 흐름을 논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건 흐름이 아니고 이걸 흐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흐름이 아니고 손실이다. 손실과 흐름은 맹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반대죠. 이렇게 흐름을 갖는 것은 흐름이라고 하면 이게 잘못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설기가 과다한데 인성은 안 보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장면인데 이건 용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앞을 향하고 있고 대인관계도 뛰어나다. 연구하면서 연구비도 잘 타오겠다. 그리고 마무리도 짓겠다. 편제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3가지, 4가지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늘어 벌려놓고 궁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연구원으로서 마무리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직관이 없네요. 인성이 없다는 뜻이죠. 직관이 없으면은 연구 선정할 때 중요하게 이걸 봐야 될 것이다. 잘못 선정해 놓으면 엉뚱한 대로 계속 가게 됩니다. 처음 걸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첫 발자국,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고, 노력은 보아하니 금운, 수운이 같이 들어야 되겠네. 금운이 들어오면 화한테 극받고, 수운이 들어오면 설기당하고 극받고, 같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글쎄, 금수가 같이 들어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운이 좀 마땅치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구성이 됐을 때에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자기 일을 찾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보시면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네.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직장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섭 안 받는 일, 프리랜서 같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겠네요. 직장 적응은 조금 어렵겠다. 혼자서 자기 일만 하는 것은 좋겠다. 이렇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음양 갖춰져 있죠?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좀 보통 양호한 배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신해, 신묘, 계묘, 갑자.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면 계수가 편인 만났고 또 상관 만났네. 식신과 상관을 또 만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야자시군요. 야자시에 태어나면 갑자시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 화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옆에 금이 있어서 화가 있어도 또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편인으로서 접수하고 의심하는 직관, 부정하는 수용, 신비적인 수용 접수하고
식신으로 연구해서 상관으로 남에게 전해주는 역할. 이런 경우라면은 선생님도 가능하겠다. 뭔가 연구하는 선생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는 안 되죠. 선생님은 마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과정만 개입을 하면 되겠고, 마무리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에게는 마무리를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봐 될 기여함에 그런 어떤 시안을 하나 갖다 주면은 그는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어느 식으로 마무리를 할지는 각자 이제 그 만드는 사람이 몫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떨어지는 거죠. 뭐가 떨어지느냐면은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의 능력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만 그거보다는 용신도 있고 하니까 살아가는 데는 조금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흔히하는 말로 가늘고 길게 살자 이런 성향도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음적으로 치우친 맛이 있어요. 간목 하나 제외하고는 다 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건드리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게,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런 사람에게는 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지지에 묘월 묘일이라 식상이 상당히 지금 왕성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연구도 아마 2가지, 3가지 이런 확장적인 연구도 아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됩니다만, 문제는 마무리가 약하다는 점. 그래서 식상이라면 재성을 만나야 된다. 성격 분석에서는 그렇다. 적성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재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혼자서 하는 일은 아마 상당히 버거울 것이다. 반드시 누군가가 마무리 치닫기를 해줘야만 되는 그런 걸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 경진이 되겠습니다. 경진의 무자에 계묘, 무호가 되는데, 이렇게 생긴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나 좀 살펴보십시오. 식신이 있고 정관이 있는데 정관이 겹쳐 있습니다. 겹친 것은 어쨌든 손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일부분 회전이 됩니다. 수생목, 요리도 수생목이네. 목생화, 화생토, 토극수 이렇게 되는군요. 이것도 크게 흐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이런 관계는 유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 유정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부분 유정. 이 사람은 궁리하고 연구해서 제품화 시키고 마무리 짓고 또 저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쪽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쓸데없는 것이 절반이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손실이 크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만 용신으로 봐서는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만은 적응하는 적성 성격 분석에서는 쓸모없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 글자가 요리 왔더라면 어떨까요? 상당히 좋죠. 요리 왔으면은 그야말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쫙 돌아가는 느낌도 있고, 이때는 뭔가 그렇습니다. 용신도 옆에 붙어 있고 뭔가 일도 많이 활용이 되고, 이 한 글자 차이가 어떻습니까? 참 마음대로 안 되지만 좀 아쉽다. 8글자가 안에 있으면서 이런 배치가 되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관만 붙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군요.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대체로 직장 생활이 유리한데 관살이 있으니까 뭔가 연구하는 쪽은 상당히 좋은데 대인관계도 그만하면 괜찮고,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런 대로라는 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런 대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군요. 계묘라고 하는 특성을 놓고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봤는데, 분명한 것은 계묘와 이민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신다면 그걸로서도 충분히 공부의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계묘를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